자, 오늘 여러분 챕터 10 전기를 해야 되네요. 네. 전기는 크게 정전기하고 전류로 구분해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바로 마찰전기, 정전기예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멈춰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옛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비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끌리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뭐 혹시 봤을까요? 책받침 머리 이렇게 묶대다가 싹 하면 머리까지 쫙 달라붙는 거 많이 봤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전기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런 전기가 생겼는지는 잘 몰랐죠. 이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전자이동. 그렇죠. 전자이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를 문질렀을 때 전자를 잃어주는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겠고 그 전자를 얻어먹은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전기 몇 때문에 생겼다고요? 일렉트론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겼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대적으로 전자를 좀 더 잘 얻어먹을지 또는 잃어먹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전 열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대전열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항상 시험 문제 줍니다. 대신 가장 플러스가 잘 되는 것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가장 플러스가 잘 되는 놈은 털가루예요. 가장 마이너스가 잘 되는 놈은 에보나이트라는 놈인데요. 그래서 이 사이에 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유리를 털가지고 문지르면 유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답니다. 즉 전자를 얻어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를 에보나이트 막대 문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전자를 잃어주는. 그래서 대전열은 항상 뭐 시험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주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다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전자 이동, 그래서 전자를 얻어먹는 쪽이 가장 마이너스가 잘 될, 전자가 가장 잘 잃어줄 쪽이 플러스가 잘 될, 이런 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오른쪽 페이지에 정전기 유도라는 용어가 보이네요. 유도가 무슨 뜻이죠? 이런 식으로 뭐 모여라 시킨다 뭐 하는 거죠. 정전기 유도, 정전기를 만들어보자, 유도해보자 하는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M 쓰면 메탈, 금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으로 소리되는 게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한테는 전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유전자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어느 한 원자에 구속되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많은, 이게 금속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이게 에보나이트 털가지고 문제라서 에보나이트 막대를 좀 가까이 가져갔다라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이 금속의 양이온들은 안 움직여요. 뭐만 움직인다? 전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금속 양이온이 끌려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의 전자가 마이너스 때문에 밀려가네요.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겠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끌려다니는 인력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청력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이 걸린다고요? 인력. 예, 인력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가벼운 알루미늄, 이거 알루미늄 아닌데요, 그죠? 알루미늄 이런 음료수 캔을 놓고, 그죠? 다 먹은 남이 괜찮겠죠? 이놈을 한번 끌고 와봐라. 손을 대지 않고 끌고 와봐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책받침 머리 확 했잖아요. 네. 가까이 가져가면 바로 끌려와요. 끌려오겠죠. 오. 염력이 아니에요. 전기력이에요. 맞게 이해되겠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알루미늄 캔처럼 해볼 만한 게 있었는데 괜히 먹던 컵을 놨더니. 자, 여기다가 옆에 금속을 하나 더 준비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옆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부, 먼 쪽은 같은 부, 그렇게 또 옆에 게 정적인 유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은 내가 다 금속에 대해서 했는데요. X는 non-metal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 정적인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OX요. X. 예, 비금속도 정적 유도 현상이 일어나요. 비금속은 자유전자는 없어요. 뭐 아예 없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유전자는 극히 드물어서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는 그런 비금속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비금속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 분자 내에서 전자들이 약간 치우치겠네요.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델타 부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요. 또 마찬가지 옆에 있는 놈들도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지죠. 옆에 있는 놈도 또다시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진다네요. 나눌 분자 써서 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유전 분극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유전 분극이라는 이거는 비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다만 중학교 때는 이건 별로 가르칠 일이 없네요. 새벽에 2F에서는 가르칠 일이 없고요. 3F 정도 들어가면 한번 나올 일이 생기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노트를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 받았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검전기라는 전기를 검사하는 검전기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전기의 구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판과 그리고 박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상하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담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멈춰만 드릴게요. 그럼 검전기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네요. 첫 번째는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다 금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밀려가겠죠. 네. 그러면 금속파는 플러스 전기가 금속파가 마이너스 전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반갑다 친구 할까요? 아니죠. 아니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전체
아는 검정기에 어떤 물체를 가져갔을 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면 또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다면 이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플러스를 가져가면 밑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금속판이 마이너스, 금속박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뭐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벌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상대적 요 전하의 상대적 전하량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벌어졌는데 90도 벌어졌어. 얘는 150도 벌어졌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 전하량을 가질까요?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좀 더 벌어질 각도가 클수록 전자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었겠고 전하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전하량 좀 더 크게 표시할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 검정기는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예요. 그럼 대전된 검정기는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던 검정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처음부터 대전되어 있던 검정기에 1번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밀려 내려가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벌어져요. 그런데요. 더 벌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였어요. 이제 플러스를 접근시켜 볼까요? 여기는 전자의 이동이 금속판에서 박으로 이동하고 세 번째 금속박의 전하량이 더 커지면서 더 벌어지는데요. 플러스 대전체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올라가겠네요. 전자의 이동이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는 마이너스가 해소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오므라들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일단 준비했어.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더 벌어진다면 같은 부호네요. 가까이 갔더니 오므라드네요. 그러면 다른 부호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플러스 검정기를 가져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던 검정기를 준비하고 자 뭔지 모르지만 1번 접근시켰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3번 오므라든답니다.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네요. 여기 플러스가 됐다 해서 전자가 아예 없다. 됩니까? 아니죠. 전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부 전자가 밀려 내려가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밀려 내려가고 우리 플러스가 해소되네? 오므라 들겠네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의문점입니까 하면 이 검정기가 중성의 검정기는 그냥 놔두면 중성이에요. 어떻게 플러스로 대전시켜야 됩니까? 또는 어떻게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검정기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법,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중학교 2학년 제스처면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알죠? 네. 이미 오토 한번 공부해봤잖아. 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재수 좋으면. 그래서 문제가 좀 난이도 있다 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검정기를 플러스로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그 방법이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그래서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라면 대전체 그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같은 거리 놔뒀을 때 이제 벌어진 각도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 대전된 전환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반면 대전된 검전기를 내가 준비해 줄 수 있었다면 들고 오는 물체가 플러스 대전되어 있는 상태인지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는지 그 대전의 부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털 가지고 합시다. 털 가지고 에버나이트를 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 뗐어요. 털 가지고는 플러스가 됐고 에버나이트 맞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중성의 검전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키는 방법이 있겠네요. 마이너스를 접촉시킵니다. 에버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금속한테 딱 하면 이 전자들이 이동하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하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검전기에, 즉 금속에 전자가 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시험 나올까요? 이게 낫네요. 마이너스 접촉시키는 거 낫네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 있던 전자가 다시 맞죠? 밖에 있던 전자가 올라오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금속 박에서 금속 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벌어지겠죠? 네. 알겠습니까? 3번 금속 박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요 금속 판에다가 손가락을 대네요. 이걸 우리는 자 요런 표시를 쓰면 돼요. 요걸 문접지라는 것입니다. 접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가 빠져나가요. 요 전자들은 요 플러스에 매여 있어서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전자의 이동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땅에서 금속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가 땅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해소되겠죠. 다시 오므려드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던 전자가 금속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7번 이 접지라는 걸 푸네요. 그리고 플러스 대전체도 치우네요. 접지 풀고 플러스 치우. 그러면 금속 입장에서는 검전기 입장에서는 땅에 있는 전자가 들어와줬으니까 전체적으로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검전기를 합시다. 그리고 에버나이트 막대 들어가지고 문질러 봤어요. 에버나이트 막을 그냥 마이너스를 그냥 접촉시키는 방법이 첫째 방법이 있겠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자들이 금속 박에서 올라왔죠. 금속 판이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 박은 플러스가 돼 있겠네요. 알겠어요? 네. 그 상태에서 내가 접지를 한다고요. 금속 판에 있던 이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요는 Y 인력 때문에 그래서 이동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땅에 있는 전자가 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벌어졌던 게 오므라드는 해소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접지 풀고 플러스 전체 치워주면 결국엔 중성일 때보다 땅에서 전자를 더 공급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 수 있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핸드폰 없는데. 헤딩하래. 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죠. 검정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키기. 그냥 덴포 플러스를 접촉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런 거 시험 나온다고? 아니요. 안 내죠. 물론 알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마이너스를 접근시켜야 되겠죠? 1번 마이너스를 접근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밖으로 내려가죠. 네. 2번 전자의 이동이 있겠네요. 어떻게? 판에서 금속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금속 밖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벌어지겠죠? 금속 밖이 벌어질 것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접시시켜야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요 전자들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땅으로 이동하죠. 이 전자 이동은 금속 박에 있던 전자들이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접지 풀고 마이너스 치우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시킬 수 있었다 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검정기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세 번째 페이지 전류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기를 설명할 때 자주 비유하는 게 물의 흐름에 좀 많이 비유합니다. 물이 흐르려면 수위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높은 데 있던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수위차를 만들 수 있는 전압, 전위차를 만들 수 있는 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물이 잘 흘러갑니까? 흘러간 물의 양을 시간당으로 나타내는 전류 그리고 물의 흐름을 방해할 만한 어떤 조건들, 이런 놈들을 소개해 주시네요.
일단 전류라는 놈을 소개했네요. 전류는 기호 I겠습니다. 커런트에서 나오고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1쿨롱이라는 전하가 1초 만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났다면 우리 이것을 1암페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1쿨롱이 뭡니까 하네요. 실제로 움직인 건 누굽니까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옛날 사람은 전자가 움직인 걸 몰랐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벌써 한 2000년 전에 정의를 내렸고 그게 맞춰서 여러 가지 전류에 의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흘러간 건 전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전자의 어떤 우리가 전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거는 기껏해봤자 한 130년, 1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식들 가지고 200년 전으로 가면 세상에 다시 없는 천재일 거예요. 자, 그래서 1쿨롱이라는 것은 얼마만한 전자입니까? 얼마만한 전하입니까? 근데 전자, 일렉트론,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모으면 이걸 1쿨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 될까요?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롱이 되겠죠? 예,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는데요. 어차피 전자가 마이너스 점을 띄고 있기 때문이겠고요.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만 공부도 좀 했겠지만 원자를 보면 안에 양성자가 있는 원자에게 양성자 있잖아요. 그 양성자 한 개의 전하의 크기는 전자 한 개의 전하의 크기와 같습니다. 부호만 플러스 뿐입니다. 전자의 전하를 좀 외워놓으시면 좀 여러모로 편하고요. 그리고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모으면 1쿨롱이라 하는 이 수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퀘스천 1.25 곱하기 10의 20승계의 전자가 지나갔답니다. 도선 한 단면에 따라서요 200초 만에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까? 우리가 산수 계산의 좀 편의성을 위한데 곱하기 1을 할게요. 어떤 수치에다가 1을 곱한다는 뜻은 그 값이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10m/s이면 시속 몇 km/h입니까 하는 이런 단위 환산하는 것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초 만에 10m를 간다고요. 우리는 1000m가 1km입니다라는 이게 뭡니까 하면 1000m와 1km가 같은 값이잖아요. 분자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하면 1을 곱하면 곱셈의 항등 원을 곱하는 거니까 이 수치가 바뀔 거 없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겠네요. 3600초는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과 3600초는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역시 값이 1이겠고 그래서 곱셈의 항등원을 곱한 그런 값이 되겠고 단위는 미터 없애면서 내가 원했던 킬로미터를 세커 없애면서 내가 원했던 아워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유에 나머지는 산수계산 영역이죠. 분모에 1000, 분자에 10, 3600 km/h 되겠고 이제 공 3개 떨어내면 이게 시속 36km네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퉁 던져놨잖아요. 전자 몇 개를 모으면 우리 1쿨롱입니까 하는 거죠. 6.25 10의 18승계를 모으면 1쿨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쿨롱 퍼 세컨을 암페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10의 18승과 10의 20승 사이에 그래서 내가 이런한테 좀 색깔 좀 써달라는 게 연필로만 슥슥 긋고 나면 처음에 뭘 적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10의 18승과 10의 20승 일단 이 크기 단위를 먼저 없애봅시다. 10의 2승 남죠. 네. 되겠습니까? 6.2하고 1.25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예, 이건 5배의 관계가 있어요. 1.25에다가 5배 곱하면 6.25 나오죠. 그럼
그럼 5하고 200이니까 1000이고 10의 2승이면 100이잖아요. 알겠어요? 네. 예, 그러면 10분의 1 쿨롱 퍼 세컨가 되겠고 우리 이것을 암페어로 칭하면 됩니다. 0.1암페어 흘렸네요. 해볼만합니까? 네. 아, 왜요? 한 번 더 드려요? 아니요. 아니요요? 아까 전에 핸드폰에서 2번 똑같은 사람으로 연락 원해. 지금 녹화되고 있어 안 되겠어? 녹화 되고 있긴 한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자가 2.5 곱하기 10의 19승 계의 전자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20초 만에 라고 해볼게요. 전류 세기를 얘기해 주십시오.